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아침 10시 반에 시작돼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사의 신문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무려 8시간 45분 동안의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조금 전에 최후 진술을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화면이 바로 지금 최후 진술을 마친 상태에서 법원 건물을 나와서 검찰이 제공한 자동차를 이용해서 바로 옆에 있는 중앙지검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중앙지검에 지난번에 소환 조사를 받았던 바로 그 조사실 옆에 휴게실에서 지금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표정은 뭐랄까요, 좀 굳어 있지만 동시에 또 담담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걸어 올라갔던 계단을 다시 걸어 내려와서 차량을 이용해서 중앙지검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조금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영장판사 홀로 서류 심사를 시작할 시간이죠. 언제 끝날지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가는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삼성동 자택을 나설 때와는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전처럼 일관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정에서의 신문 시간이 역대 최장 기록을 바꿔치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는 소식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최종 결론은 내일 새벽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헌재와 검찰을 거쳐서 이제 법원으로 넘어온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준 기자, 조금 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문이 끝나고 이동하는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진행된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신문은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름과 직업 그리고 자택 주소 등을 물으면서 오전 10시 30분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직업을 묻자 대통령이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신문은 8시간 40분 정도가 지속이 됐고 결국 최장 시간 영장 실질 심사로 남게 됐습니다. 이제는 신문에 이어서 서면 심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는 내일 새벽쯤이나 되어야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6분부터 약 1시간 정도, 그리고 오후 4시 20분부터 약 15분 정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휴식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 휴식 시간 자체가 이렇게 길진 않았습니다만 두 번이나 이렇게 휴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판사가 묻고 또 박 전 대통령이 대답할 것이 많았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약 7시간 30분 정도 실질 심사가 걸렸던 것과 비교를 할 때도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가지,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이 약 92쪽으로 상당히 양이 많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측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영장심사 신문 때는 지난번에 형사재판 때와는 달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환돼서 신문 받았을 때 그때와는 달리 변호인과 나란히 앉아서 상의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와 약 4m 정도 거리를 두고 마주 보고 앉는 피의자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양측면으로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 등 검사 6명과 유영하, 최명성 변호사 등이 앉았는데요. 변호인과 바로바로 상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 검찰 측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측도 박 전 대통령 측의 대응 전략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텐데 어떻게 맞섰습니까? 네, 우선 검찰은 가장 중요한 혐의인 뇌물수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특히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이나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의 형평성, 그리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심사 다음 날 새벽 5시 30분쯤 나왔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결론이 늦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간보다도 더 늦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결과를 기다립니까? 제가 아까 그 옆에 있는 지검의 10층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심사가 끝난 뒤 조금 전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을 했고요.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청에 대기하도록 유치 장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영장 결과가 기각으로 나올 경우에는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김준 기자가 상황을 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